2012년부터 15년도까지 거의 한 3, 4년 동안 대상승 파동이 나와줬었습니다. 무려 2500%, 800%, 4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10년 전의 그 흐름을 최근에 다시금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의 주제 오늘은 10년 만에 텐베거 10배 상승의 초호황이 기회가 왔다라는 주제를 좀 꼽았습니다. 햄버거가 어떤 거예요? 햄버거가 약간 햄버거 같죠? 그런 햄버거 종류는 아니고요. 야구 용어에 1루타, 2루타, 3루타 이런 용어가 있는데 쭉쭉쭉쭉 해서 10루타를 텐버거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즉 주식에서는 10배 상승의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게 텐버거입니다. 오늘은 과연 10배 상승의 기회가 어느 주식에서 좀 찾아올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사실 금리 인상이랑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특히나 계속 문제가 좀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또 대표적인 수혜주가 무엇일지 이 부분을 좀 연계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풀어서 그런 거예요. 통화, 즉 화폐를 엄청 많이 풀어요. 화폐를 풀면 풀수록 수요와 공급의 이치에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량이 수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사고 싶은데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으니까 내가 좀 더 비싸게 살게요 라고 이제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즉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한 거죠.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두각이 된 게 이 수요가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공급이 부족해진 현상도 좀 크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마비가 걸려서 소비 활동을 안 하고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소비를 시켜줘야지 국가의 경제가 살아. 그래서 돈을 막 풀어요.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졌는데, 근데 반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 가동을 못해요. 그리고 이 국가별로 원래는 수출이 되게 왕래했는데 비행기에 너네 항구에 확진자가 있으면 어떡해? 라는 식으로 하면서 수출기를 쫙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쭉쭉쭉 늘어났는데 반대로 공급은 쭉쭉쭉 낮아져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햄버거 얘기하셨는데 햄버거보다는 감자튀김이 더 맛있더라고요. 감자튀김이요? 근데 감자튀김을 요새 먹기 힘들다던데.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최근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고 있죠. 근데 얘네 둘이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적인 곡물 생산 국가예요. 곡물 수출 국가. 특히 밀이랑 옥수수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인데, 얘네들이 전쟁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생산을 못하고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곡물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의식주는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PD님 의식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먹는 거엔 돈 안 아끼거든요. 정말 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식품에 대한 수요는 쫙쫙쫙 늘어나는데, 그 식품을 만들기 위한 곡물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뭐 닭고기, 돼지고기, 심지어는 치킨 가격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과자, 심지어 라면 가격도 오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또 많이 오르고, 그에 따라 또 유가 관련주 오르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해서 가스 관련주 오르고, 곡물 사료 관련주도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또 연출됐거든요. 이런 흐름이 쭉쭉 연결됐을 때 결국에는 이게 오를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안 올랐네? 굉장히 싸네? 라고 싶은 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 주식들이 너무 궁금한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 감자튀김 계속 못 먹는 걸까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을 막 풀어줬기 때문에 발생한 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점차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화가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금리 인상, 즉 기존에 풀어줬던 현금을 다시 회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현금의 가치가 다시 높아지게 되겠고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PD님이도 감자튀김을 드시려면은 곡물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선 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내가 농부예요. 예를 들어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걸 아무리 생산해도 비싸지 않았어. 농사를 더 지으려고 할까요? 안 지으려고 할까요? 안 지으려고 하죠. 왜? 남는 게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감자가 기존에는 예를 들어 1,000원 하던 게 2,000원 됐어요. 그러면은 농사를 더 짓겠죠.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지금 뭐 식량난에도 막 발생이 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이 농사에 대한 지원을 막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었던 업체들도 더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돈이 되니까.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늘어지면서 반대로 가격은
다운되겠죠. 그 흐름이 이제 우리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등등 국가들에서 금리 인상 흐름과 동시에 곡물 생산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물가의 상승 흐름이 좀 진정되고 있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으로 인한 수혜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오늘 제가 말할 포인트인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품주가 강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Y하우와 순서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식품주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 Y입니다. 식품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식품주의 사이클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식품주의 원재료가 되는 게 바로 곡물입니다. 곡물을 가공해서 만든 게 식품이죠. 식품주 입장에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은 기업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게 됩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판매하는 가격은 요 정도인데 기존에는 요 차익만큼 내가 마진을 남겼었는데 이게 올라와 버리니까 마진이 거의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뭐가 나와줘야지 이 기업이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식품 가격을 올려버려야 됩니다.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그러면서 최근에 식당이나 많은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점점점.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최근에 각기 다른 또 다양한 식품들에 대한 식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죠?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마진이 안 남으니까 식품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가를 올리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동시에 곡물에 대한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곡물의 가격은 낮아지겠죠. 근데 물론 이게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어찌됐든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식품 가격이 여기였고 원자재 가격이 여기였는데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얼마 안 나와서 이걸 올려버렸다. 그러면 이만큼만의 차익에 내가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자재 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요만큼이나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판매가가 유지가 된다면 요 차익만큼의 이익을 충분히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식품 기업의 주가는 이익과 같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모멘텀을 띠게 됩니다. 이제 식품주가 또 좋은 게 뭐냐면요, 다른 일반적인 컵 만드는 회사라든지 컴퓨터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만드는 업체들은 가격을 한번 올리면 다시 다운시켜야 돼요.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잘 안 사게 되거든요. 근데 식품은 다릅니다. 식품은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식품 가격은 한번 올리면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 번 올리는 게 어렵지, 한 번만 올리면 이 관련 기업들은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식품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초호황기라 그랬죠. 실제로 10년 전에도 이런 흐름이 좀 연출됐었습니다. 2012년도인데요. 이때도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품 가격도 쫙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곡물 가격이 좀 안정을 찾게 되는데 식품 가격은 한번 올라간 이후로 안 내려오니까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거의 한 3, 4년 동안 식품주의 대상승 파동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때 SPC 삼립 같은 경우에 무려 2,500%,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800%, 동서 같은 경우에서도 무려 4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요, 그 10년 전의 그 흐름을 최근에 다시금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주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하우입니다. 식품주는요, 사실 투자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섹터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가지고 삼시세끼 먹던 거 5끼 먹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기업의 이익이 쫙 상승하는 게 중요한데 뭔가 이렇다 할 성장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주를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계속 일관된 사업만 하느냐, 그게 아니다. 새로운 신제품이 빵 터지거나 또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거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주가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만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가 요것밖에 안 돼요. 근데 수출을 길을 열다 보면은 파이가 요거에서 더 커질 수가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기 때문에 수출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제품이 굉장히 핫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에 K 컨텐츠가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 중심에 오징어 게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사실 언택트 때문에 유튜브 시장도 엄청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자, 자연스럽게 K 컨텐츠가 알려지면서 K 푸드 역시도 인지도가 해외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비비고 냉동만두, 우리나라 라면, 김치와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 너무나 많은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업들을 볼 때 이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와십니다.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고 탄탄한 실적과 기반으로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키워가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주는 뭐가 있을까 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J제일제당입니다. 자, CJ제일제당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비비고 냉동만두. 비비고 냉동만두 외에도 햇반이 굉장히 또 인기 제품이죠. 저도 햇반을 굉장히 좀 잘 먹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에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식품 기준 60%나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대장주격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신라면이 라면 중에 가장 해외에서 특히 탑이에요, 탑. 그 신라면뿐만 아니라 라면계의 탑5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누가 팔고 있느냐? 농심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라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에 동시에 농심의 이익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 정도니까 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반찬이 있죠. 김치 하면 또 뭐가 있느냐? 대상이라는 기업이 또 대표적이에요. 청정원이 이제 국내 포장김치 점유율 1위거든요. 청정원을 갖고 있는 대상. 그 다음에 또 라면 하면은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유튜브에서 매운 먹방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그걸 또 많이 따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닭볶음면도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 불닭볶음면을 만든 삼양식품도 굉장히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 과자도 되게 유행 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자 하면 대표적으로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누가 만드느냐? 롯데제과가 또 만들어요. 이러한 기업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 기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대장주가 누구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리포티지 시간 때 리포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과자를 과자라고 하나 봐요. 아, 제가 과자라 그랬나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왜 과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황스럽네. 과자.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가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가격 결정권이 있고 이익을 꾸준하게 내는 기업에 투자해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가격 결정권이란 뭐냐면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구매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주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주를 흔히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따른 방어주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해볼 만한, 주가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앵구 스케치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인플레이션 상황도 끝날까요? 사실 코로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끝나긴 어려운 게, 물론 공급망은 좀 해결이 되면서 공급은 쭉쭉쭉쭉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살짝 안정을 좀 잡긴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기존에 풀어놨던 돈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회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연준도 보다 더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코로나가 끝나서 공급망이 해결됐다고 단숨에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식품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식품주는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 주가 많이 안 올라 라고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또 투자 기회 포인트가 있을 때는 식품주도 한 건 한다 라는 거는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방어주의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행복 되세요. 뿅.